나를 사랑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처음 그대로 나를 꼭 안아주세요. 우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따라다따따라다 따라다라따라다.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은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내 애가 뭘? 뭘? 자려고. 이거 자야지. 아우. 요즘에 이게 음방 이게 불 어떻게 끼니? 오 뭐야 이거 뭐니? 아니 그거 올리면 안 되는데? 클로저. 이거를 잠시만. 됐다. 불 다 껐다. 왔어. 아 이게 커튼이 자동인데 잘못 눌렀어. 아직 어려워. 왜 웃어? 아이 뭐 그 자동 커튼이 좋긴 한데 안 자고 있니? 자려고 자기 전에 잠깐 왔다니까. 자지 말라고. 자야 돼. 맞다. 음방을 하면 이게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패턴이 바뀌어요. 이게 나는 일하는 게 일정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그치. 원래 프리랜서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장단점이 이제 뭐 이렇게 익사이팅한 뭔가 삶을 살 수 있지만, 근데 내가 직장인은 안 해봤으니까, 직장인은 이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가니까 프리랜서 부럽다. 아니지. 이게 뭐 다 각자 힘든 게 있는 거지. 와 4대 보험 만드는 거 레전드다.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한 건 아니야. 나도. 그치. 각자의 고충이 있는 거지. 여기 새벽 산업 갔다가 출근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힘들긴 하겠다. 새벽 산업 갔다가 출근하면은 업무에 지장 가겠는데? 원래 다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떡 먹고 싶다. 티즈 보면 안 피곤해. 뭐 살아가는 거 봐도 피곤한 거랑 관련이 있나요?
그 피곤하겠지. 아 근데 이제 사람 도파민이 돌아서 안 피곤해. 그 이제 당신은 안 피곤하겠지. 근데 이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세복산옥 내가 이게 하지 말라 너무 감사하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을 것 같다는 걸 이제 짐작하는 거지. 그 시간은 우리 같이 보내는 시간은 행복하겠지. 하지만 한 11시쯤 12시쯤 되면 피곤하지 않을까? 내 생각엔 점심 먹고 그 다음 일할 때가 엄청 힘들 거야. 그렇긴 해. 피곤하긴 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산옥 없이도 늘 힘들다고. 그래 송민기 너 잘났다. 왜 내가 왜 잘났어? 그냥 일하는 게 힘들다고. 원래 일은 힘든 거예요. 오케이 이게 Q&A 시간이다. 자기 전에 Q&A 하고 자야겠다. 나 배고파 죽겠다. 주거래 은행이 어디냐고. 나? 은행은 얘기해도 되나? 또 저 지금 원래는 은행은 얘기해도 되나? 하지 말라고? 아 은행도 얘기하면 안 돼? 뭐 혹시 몰라. 어렵다. 저 뮤직뱅크요. 저 은행 뮤직뱅크 써요. 또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네 KBS는 모두의 것이랍니다. 또 민기 한국사 2등급이라고? 이게 저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점수가 2등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저 이렇게 생각보다 멍청하지 않은데.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사도 너무 좋아하는데 세계사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ENTP 특징이래요. 옛날에 그래서 나라마다의 역사 그 배경들을 좀 많이 봤죠. 그래서 애들한테 설명해주고 뭐 왜 뉴욕인지 어떻게 해서 뭐 미국이 만들어졌는지 뭐 어디 서방 국가와 뭐 유럽 국가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지 뭐 이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얘기하면 졸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 뭐 있었죠. 또 역사 얘기는 제가 역사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좋아하지만 나중에 제대로 공부해서 해볼게요. 저 이과예요. 저는 원래 저는 원래 수학 원툴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아, 이게 제가 그, 아, 중학교 때 제가 수학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뭐 잘하는 것보다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제가 춤추기 전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해서 저는 이게 저희 학교에는 그게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시험을 봐서 뭐 이렇게 중등반, 고등반, 살짝 월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수정예반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소수정예로 이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근데 지금은 곱하기도 좀 힘들고 근데 이게 저는 저 살짝 그런 학생이었어. 그런 학생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옛날에는 그 루트 나가기 전까지는 공식이 쉽잖아요. 공식이 쉬워서 제가 좀 쉽게 풀 수 있게 좀 공식을 좀 대충 제가 만들어서 푸는 학생이었는데 근데 이제 학원이랑 학교에서 그렇게 풀면은 너 나중에 수포자 된다고. 뭐 근데 아니 그런 애들 많아요. 네, 저 수학학원 다녔어요. 수학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중2 땐가 제가 중3 땐가 그 루트를 그때 처음 배웠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루트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걸 하면서 막 뒤에 막 공식을 제가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에 있던 공식들을 끌어와가지고 막 풀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레벨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건 망했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프리스타일 춤을 추기 시작하고 막 새벽 연습 나가고 막 형들 따라서 막 세연하다 보니까 변명이긴 한데 그때부터 끊었죠. 고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저는 고1 때까지는 고1 초반까지는 다 풀었던 것 같은데 수학은 중학교 때 다 배워서 근데 지금은 진짜 못하고 중학교 수학 쉬운데 이게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난 수학을 좋아했다고. 뭐 좋아하는 거는 잘하는 건 달라도 내가 좋아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국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맞는 선생님이랑 엄청 잘하고 못하는 선생님이랑 완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수학, 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묶고 뭐 국어랑 딴 과목 이렇게 묶고 이렇게 잘하는 걸 좀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수학은 열심히 하는데 과학은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발음이 교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애들이 계속 제가 과학 발음이 안 돼가지고 제가 가학 이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더 하기 싫었고 과학
어쨌든 간에 뭐 그랬었고, 뭐 그랬었죠. 그리고 저는 좀 그 언어가 좀 많이 느린 편이었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에는 이게 수학이나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거는 이렇게 딱 그때 당시에는 딱딱딱 나오니까 재밌고 쉬웠는데, 이렇게 좀 창의성을 발휘하고 뭔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문해력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어렸을 때는 이 뭔가 국어나 역사나 이런 거 배우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 다시 읽어야 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한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는. 그래가지고 저는 예전에 저는 이제 반 학생들이 이제 좀 노는 친구들이 저를 엄청 싫어했던 게, 저는 이제 다 항상 친하게 지내고 항상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저는 끝까지 물어봐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 아라고 하면 조금 그러게. 저는 이제 제가 아예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고, 할 거면은 쉬는 시간에 찾아가서라도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줄 때까지 좀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좀 여려 학생보다는 지금도 좀 그러잖아요. 뭔가 이해 안 되면은 저는 이해가 될 때까지, 뭔 느낌인지 알죠? 성격이 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필요한 거지. 뭐 그래서 막 중학교 때는 막 엄청 애들 무서운 친구들이 절 싫어했죠. 아, 이제 중3 때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이제 다 동창 친구들이랑 엄청 다 친한데 선생님이 되게 특이하셨어요. 저희 맨날 학교 끝나면 선생님한테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찾아가서 뭐 테니스랜다, 배드민턴 치고 막 축구하자고 하는데 선생님이 막 그래 축구하자고 막 갑자기 애들아 공 던질게 하고 갑자기 도망가고 버스 타고 집 가시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20살 때인가 선생님, 이제 제 친구랑 제일 친한 친구랑 선생님 보러 이제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희 얼굴 보고 도망가가지고 그대로 집 가셔서, 저희가 뛰어서 찾으러 갔는데 진짜 집 가셨더라고요, 버스 타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주말에 선생님이 뭐 학교 오셨다 해가지고 밥 사주신다 해가지고 갔는데, 있긴 있으셨는데 갑자기 어디 갔다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사라지셔서 찾으러 갔는데 밖에서 역사 선생님이랑 둘이 밥 먹고 있어가지고 왜 저희 안 불렀냐고 하니까, 뭐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뭐 이런 썰들 많았죠. 살짝 나루토 느낌 있었죠. 중3 때 재밌었죠. 저 중3 때. 아니, 내가 선생님 괴롭힌 거 아니고, 나는 선생님이 나랑 그 또 친구 한 명 있는데 걔를 제일 좋아했어. 우린 솔직하니까. 저는 저는 잘못을 해도 오케이 인정,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한 대 청소하겠습니다, 살짝 요런 느낌.
이었어서. 몇 대 맞으려면 몇 대라고 해? 저는 안 맞고 깜지를 쓴다 하죠. 오빠도 교복 바지 통 줄였어? 아, 저는 그 막 이렇게 막 스키니진처럼 애초에 못 입어요. 그 유전적으로 허벅지가 어머니랑 닮아서 두꺼워서. 그래서 저는 그,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유전인데? 어쨌든 유전이어서, 그래서 저는 롤업해서 입었고, 바지를. 그리고 한 개는 완전 통큰 바지. 아, 그게 있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제 그 학교로 이제 전회사 나오고 그 학교로 갔는데 그 친구만 위해서 그 학교로 갔는데 다시 이제 제가 그때 막 이제 걸음걸이가 이게 춤추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흐느적 이게 제가 지금도 막 이렇게 걸을 때 흐느적 거렸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본 친구들이 이제 제 친구들한테 저 친구는 왜 저렇게 걸어? 뭐 이래가지고 뭐 그랬던 썰도 있고. 그리고 저는 통을 엄청 크게 있는 그대로 하고 바지를 살짝 이렇게 살짝 걸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뭔지 아시죠? 남들 스키니 입을 때 힙합이었나 아니고 난 스키니를 못 입어요 지금도. 그게 문제인 거지. 스키니 입고 싶었었죠 옛날에는. 지금은 아닌데. 학창 시절에 장기자랑 중3 때 한 번 하고 그것도 중3 때인가? 중3 때 한 번 했다. 죽어도 안 하다가 막 이렇게 중3 도망가는 선생님 뭐 내기해가지고 그런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항상 그 꿈란에 가수 써놓으니까 선생님도 이제 그때 막 제가 그래도 이게 평균을 하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공부를 하길 원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춤추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네가 뭘 보여줘 봐라 해가지고 반에서 몇 등 했냐고요? 저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저 그냥 진짜 중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저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한 과목은 뭐 97점, 96점, 뭐 94점, 그리고 못한 과목 막 30점. 선택과 집중.
우리 비슷한 사람들 많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아마 데뷔 때도 그 좌우명이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제 인생 원래 어렸을 때 목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자였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자였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겪고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그러려면 이제 뭔가 처음부터 돈이 많던가, 처음부터 뭔가 여건이 갖춰지던가. 네, 저는 완전 스트릿이었기 때문에 이 안 된다는 걸 일찍 깨달았죠. 예, 저 예전에 중학교 막 3학년 때 막 배틀 나가고 이랬을 때 1등 상금이 막 5만 원에서 7만 원 그랬으니까. 아, 수우파 저도 짤로 보진 못했고 수우파 짤로 봤는데, 아, 저도 막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쿄카님 저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유명했어가지고 옛날부터도. 전 이제 오바디라는 댄서님도 저는 이제 푸드워크 뭐라고 해야 되냐,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땅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후무적 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다음에 이제 무빙이 좀 이렇게 무빙 자체가 되게 스무스하고 그 라인 플로우가 끊기지 않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하우스는 좀 다르고 하우스도 많이 배우긴 했었죠. 저 원래 알려주던 이제 같이 했던 선생님이 이제 또 그루브 K 형님이랑 그루브 M 형이 원래 하우스 출신이어가지고 하우스 배우면서 힙합도 같이 배웠어서. 그 도망간 쌤은 학교 선생님이고 나 락킹 하는데 락킹 배울 생각 없어요. 저는 락킹이 유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 락킹은 살짝 그 춤보다는 그 에너지가 중요하거든요. 그 되게 일단 락킹 자체는 그냥 에너지가 펑키해야 되는데 그 기본 요소예요. 기본 요소. 락 거는 것 자체가 되게 신나고 그럼 프레시하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개구장스럽고 장난 같은 느낌을 되게 킥으로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제 스타일은 이제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락킹은 좋아하긴 하는데. 아, 이거 침대 소리.
크럼프도 이제 크럼프는 이제 지금 회사 와서 많이 이렇게 좀 기초 같은 것도 배우긴 했죠. 스텝업 봤죠? 스텝업 안 볼 수가 없지. 우리 그때 내 시절엔 스텝업 완전 꿈의 그런 거였는데. 완전 꿈이었는데, 그건. 터팅이요? 터팅은 진짜 조금 할 줄 알아요, 조금. 힙합 강의는 아니고 그냥 뭐 얘기하는 거지. 하우스는 무슨 춤이냐고? 쉽게 얘기하면 살짝 이거 나도 이게 정의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저도 막 제가 감히 막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리듬 위주의 춤이고 하우스 스텝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보면은 되게 리듬감이 잘 느껴지는 춤들이 많아요, 하우스는. 그 다음에 하우스 동작들이 기본이 되는 동작들이 많아서 뭐 힙합하거나 그게 왁킹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응용되는 루틴 중에 하나고 하우스를 하면 장점이 많죠. 일단 그게 맞아요. 춤이 다 기원이 있는데 저도 막 다 들었다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아는 척 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요. 또 모르는 걸 아는 척 할 순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춤도. 그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춤 종류? 솔직히 요즘에는 잘 안 찾아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지금은 춤은 되게 어쨌든 안무 자체를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안무 연습할 때 말고는 거의 작업실에 있으니까 음악 공부를 많이 해야지 춤을 요즘에 많이 보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사 거의 완료했습니다. 작업하고 있는데 좀 아직 꾸미질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갑자기 하우스 얘기 나오는데 춤 하우스도 그렇고 요즘에 하우스 테크노 장르가 유행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이 하우스 테크노를 정확히 막 잘하진 못하는데 어쨌든 EDM이 시장이 커지니까
저도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요즘에도 애니 봐? 요즘 애니 못 보고 있는데 요즘 너무 바빴어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게 많아서 제가 지금은 살짝 연습 기간보다는 빨리 막 그런 거죠. 사무 처리, 직장인으로 따지면 사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앞에 놓인 결제 서류부터 한 개씩 치는 거예요. 예, 서류가 막 몇백 개 쌓여 있어서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이번 가사 비하인드요. 그 레몬드랍은 좀 어려웠는데 사실 뭐 버전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어서 이제 릴스를 막 보고 있는데 릴스 봤는데 갑자기 이머전시 릴스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머전시 이러길래 이머전시? 근데 이머전시가 되게 뭔가 팍팍 꽂히잖아요. 이머전시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뱉어봤는데 괜찮아가지고 너무 솔직하게 풀었나? 이제 멋있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멋있게 얘기하면 갑자기 이제 릴스를 보는데 뭔가 피곤해서 막 쓰러질 것 같았는데 이게 뭔가 되게 이머전시한 상황이었던 것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데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면 릴스 보다가 갑자기 이머전시 나와가지고 갑자기 저는 계속 노래를 계속 틀어놓으니까 반복 루프 시켜서 틀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에머전시 범인 에머전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야 이거. 내가 갑자기 괜찮아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때요? 뭐 이랬고 캐슬이나 나우디스 홈 이런 거는 원래 진지한 느낌으로 썼어요. 맨 온 파이어 가사 잘 썼죠. 뭐였지 맨 온 파이어가 너는 처음부터 미스테이크
아 살짝 그거는 맨온파이어는 살짝 노래를 듣는데 맨온파이어니까 되게 빨간색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그 아담과 이브 했을 때 갑자기 그게 생각나고 빨간 사과가 생각나가지고 그게 생각나서 이 빨간 사과를 좀 비유를 해서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이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빨간 사과라고 하면은 되게 너무 직관적인데, 그 빨간 사과에 붓으로 정록색 막 되게 진한 빨간 색을 이렇게 페인트에 발라서 그 사과에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되게 조금 진한잖아요. 꿀 붙여놓은 것 같고, 그 사과가 되게 뭐라고 해야지, 추상적으로 봤을 때 상징적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썼어요. 맞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느낌도 나고, 어쨌든 그 상징하고 있는 게 이 사과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중독적인데, 잘못 먹으면은 이 사과한테 내가 지배당할 수 있는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뒤에 2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속삭이잖아요. 따따따따 한 번이 쉬운 그래 어려울 거 없어. 내 자신을 버려 당장 움직여 I'm gonna positive. 두려울 거 없이 뛰어 올라와. 이렇게 되게 유혹하는 거예요. 더 깊이 빠져들라고. 선악과죠, 선악과. 그렇게 하면 좀 쉽죠, 가사 쓰기가. 저는 일단 뭐 매개체를 좀 잡아야지 잘 쓰는 편이긴 해서. 아우토반도 보면은 뭐 완전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쓸 때는 되게 추상적이고 생각할 수 있게 쓰는데, 직관적일 때는 저는 무조건 더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써야 된다 생각하는 느낌의 사람이라서, 아우토반 했을 때 일단 주제가 일단 달리다, 막힘 없다, 썼던 게 딱 그거예요. 아우토반, 질주,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없다, 이게 키워드였기 때문에 아우토반은 엄청, 아우토반은 가사 빨리 썼죠. 픽소프. 근데 원래 픽소프 다음에는 또 장르를 완전 바꾸려고 했는데, 뭐 일종의 일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센 장르로 바꿨어요. 모든 이유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장르는 다른 사람들이 안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화를 담았어요. 화를. 마이크 또 터지겠네. 판소리. 판소리 좋지. 이제 자야겠다. 나 맞아요. 헤비메탈은 저가 무서워서 못 들어요. 제가 락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 잘게 갈게. 굿바이.